2차 전지는 20년 이상 성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20년이 아니라 한 30년 이상 성장할 겁니다. 노르웨이 전기차 침투율은 얼마일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한 82% 정도 됐습니다.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10%가 안 됩니다. 한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 북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파는 현대 기아차를 가진 나라.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을 벗어나서 중국 이해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파는 나라. 전기차 침투율이 10%가 안 되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유일하게 역성장한 나라, 한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이 반도체 산업보다 더 커지는 산업이라고요. 10년 놔두면 최소 3배는 오를 텐데 그 과정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고 막 불안해하고 하시냐고요. 지금부터 이미 나중에 20배까지 오를 종목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전액 업체들 중에는 20배 이상 오를 업체들 있습니다. 그러면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2차 전지 투자를 좀 권합니다. 왜 2차 전지 투자냐? 다른 주식 영역도 많은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섹터라고 표현하는데, 꼭 2차 전지에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권한 이유는 일단 지금이 되게 적기인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2차 전지 섹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이런 정도는 몰라도 3년, 5년,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식을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예요. 이런 사람도 2차 전지 섹터에 좀 주요 종목을 담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당장은 몰라도 3년, 5년, 10년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하면 그 10년 정도 세월에 최소 몇 배 이상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10배, 20배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16년 정도에 걸쳐서 불과 8% 은행 이자만도 못한 그런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10배 이러면은 사실은 900%잖아요. 같은 분의 수익률보다 거의 한 100 몇십 배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거니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채팅창에 올라온 거 잠깐 좀 볼까요? 퇴직연금은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않나요? 말이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실력이 없기도 하고 지네들 그냥 이렇게 제가 볼 땐 방치 투자, 방치 운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하는 거고요. 이런 분이 계시네요. 인구 소멸로 오히려 인프라가 많은 서울에 집중되어 집값 하락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좀 말씀하시는데 이게 부동산 업계 레파토리가 이제 워낙 많이 퍼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꾸로 보면 지금까지 제일 빚 많이 내서 빚이 많이 쌓여 있고 제일 빚 많이 쌓여서 제일 비싸게 산 집들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죠, 당연히. 그리고 서울의 고령화 속도는 경기나 인천보다 더 가파릅니다. 저출생률? 출생률 가장 낮은 시도 어딘지 아시죠? 어딜까요? 아니, 관악구가 그런데 서울시가 제일 낮아요. 0.6 이하로도 떨어졌었죠. 그래도 지방에서 아직 광역시도 중에는 1을 상회하는 시도도 있어요. 근데 서울은 0.6이라고 해요. 그건 사실 저는 집값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집값 수준으로는 도대체 젊은 세대들이 쉽게 결혼해서 살 수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와요? 경기도로 빠져나오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맞나요? 생각해 보시면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은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살고, 그래서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들 이제 돈 질러 가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서 그렇지, 무슨 서울에 살고 싶어 해서? 저는 서울에 살라 그러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서울에 안 살고요. 아니, 나는 서울 다녀보니까 허구한 날 퇴근 시간 되면 막히고 길 복잡하고 큰 공원도 잘 없고, 물론 공원이 있는 데가 있죠. 성수동 가면 있고 여의도 공원 근처에도 있고 있지만,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큰 석촌호수 있는 쪽 하고 몇 군데 빼고는 공원이 크게 있나요? 무슨 길은 맨날 막히죠. 저같이 사격 안 시키는 사람은 학원 쫓아가야 될 이유도 없고, 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울의 집값이 높아야 한다라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물론 판교나 이런 데도 높긴 하지만 어떤 생활의 인프라만 따지면 예, 그리고 인프라라는 게 무슨 뭐 그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마트나 백화점 이런 것들은 있는 지역들 많잖아요. 지역 곳곳에. 그런 것들 따지면 뭐 그렇게 인프라가 그렇게 대단히 서울 지역이 높나요? 서울에 제가 식당 가보면은 아니 다른 데서 그냥 10,000원 받을 거 뭐 30,000원씩 받고 이러던데 저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저는 서울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도 않아요. 제 뭐 삶의 방식이나 지향이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단 투자할 현금이 없는 게 슬픕니다. 예. 그건 뭐 제가 어떡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2차전지 투자로 자녀교육비 마련하고 이제 노후 대비하는 법, 이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교육을 없애고, 이게 돈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사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나름의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사교육을 없애고 남는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연간 2천만 원을 사교육에 쓰지 않고 연간 30%의 복리 누적 수익을 9년 동안 올리면 얼마냐? 11억. 꿈의 숫자 아닌가요, 혹시? 이게 근데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일단 나는 사교육비에 연간 2천만 원 안 쓰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서울의 중산층 가정이 중학교, 고등학교 한 6년간 예, 저 정도 쓰는다는 뭐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저렇게 잡았는데 저걸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2천만 원 쓰는 걸 고등학교까지 9년간 예를 들어서 그 사교육비 쓸 걸 안 쓴다, 안 쓰고 연간 30%의 복리 누적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하면 9년 동안 11억 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자, 저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5억 원의 주택을 사지 않고 보증금 2억 원에 150만 원의 월세를 선택한다. 그래서 3억 원의 여유 자금으로 20년간 20%의 복리 누적 수익을 올리면 얼마냐? 115억 원 정도. 저건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자, 이건 전제가 뭐냐면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나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자신감이 있어야 사실 이걸 하겠죠. 안 그러고는 사실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 가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개척할 거냐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그러면 2차 전지를 주로 투자하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2차 전지는 20년 이상 성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20년이 아니라 한 30년 이상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어디에 쓰이죠? 2차 전지가 뭡니까 일단? 2차 전지. 이게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도 아니고 2차 전지는 뭐지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그 건전지는 1차 전지인가 2차 전지인가?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 쓰는 뭐 건전지라고 하는 거 그건 1차 전지인가요? 2차 전지인가요? 또는 3차 전지인가요? 1차 전지?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는 뭔가요 그러면? 1차 전지는 일회성으로 한번 쓰고 나면 폐기해야 되죠. 버려야 되죠. 2차 전지는 계속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쓸 수 있는 뭐 영원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작게는 뭐 스마트폰 이런 데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는 카메라에도 들어가고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어딘가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 전기차에 들어가죠. 그리고 전기차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나중에는 네, 좀 입 다물고 계십시오. 네. 저희 회원이라서 너무 잘 맞추시는데 저런 분 계시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강의 와서 좀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자, 선박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지난해 여름에 노르웨이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는 내년까지 연안에서 다니는 온갖 종류의 크루즈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박 종류는 다 전기 선박으로 바꿔야 됩니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팔리는 전체 차 중에 전기차가 팔리는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노르웨이 전기차 침투율은 얼마일까요? 한 70%? 또 80, 90, 막 지르는구나 그냥. 그 지난해 기준으로 한 82% 정도 됐습니다.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10%가 안 됩니다. 한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한심하다고 하냐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는 어딜까요? 테슬라죠. 두 번째로 많이 파는 회사는 현대기아차예요. 오, 잘하시네요. 아니 그런 분이 왜 16년 동안 8% 수익률. 제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파는 회사는 당연히 테슬라인데 두 번째로 많이 파는 회사는 현대기아차예요. 모르셨죠?
그런 현대기아차가 있고,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차 전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어딜까요? 우리나라죠, 당연히. 아니, 우리나라인 걸 지금 굉장히 조심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예 대답할 엄두도 못 내셨고,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1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이 세계 1등이라는 건 모르셨죠? 자, 북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파는 현대기아차를 가진 나라.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을 벗어나서 중국 이해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파는 나라. 전기차 침투율이 10%가 안 되고요. 지난해 주요 국가들 가운데, 주요 30여 개 국가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 비교를 했더니 전기차 판매량이 유일하게 역성장한 나라, 한국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상해요, 이게. 왜 이렇게 정부 정치권이 관심도 없고 국민들도 이렇게 이 커진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언론들은 계속 전기차나 국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국내 증권업계들은 계속 한국 배터리 산업이 중국에 밀린다면서 뭐 투자하지 마라, 저거 투자하면은 뭐 손실 본다, 뭐 이런 식의 헛소리들이나 계속 해대고. 근데 이해관계가 있겠죠. 중국 배터리가 좋다고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2차 전지에 투자한 비중이 별로 없는데 2차 전지 올라가서 배 아프거나 손실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산업이 세계 1등인 건 아는데, 똑같이 반도체 산업 못지않게 세계 1등인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전기차 전환 흐름으로 이렇게 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엄청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기는 그냥 한국에 이렇게 큰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지금 한심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쇼킹하죠. 그러나 여기에 바로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아직 잘 모를 때, 이 잠재력을 잘 모를 때, 이 저력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잘 알면 거기서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남들이 이 잠재력을 다 알고 저력을 잘 안다. 그러면 2차전지 주가가 이미, 물론 지난해 상당히 주가가 많이 뜨거웠습니다만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들 저처럼 많이 한다. 그러면 수익 보기가 힘들겠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여기 계신 대부분 여러분들처럼 한국이 이렇게 배터리 산업이 발달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수준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다행히도 2차전지 주식의 가격이 상당히 싼 편입니다. 이건 좋죠. 여러분들이 또 이거 하나 놀라실 텐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 국내 어떤 산업보다 큰 산업이에요. 근데 이게 빠르면 2년 또는 늦어도 3년 정도 지나면 반도체 산업보다 배터리 산업이 더 커집니다. 이것도 모르셨죠? 알 리가 없지. 배터리 산업이 세계 1등인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냥 1등이 그 분야에서 1등이라는 게 아니라 산업의 크기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이 반도체 산업보다 더 커지는 산업이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전기차 말씀드렸고 선박 말씀드렸죠. 이게 선박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여러분 UAM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Urban Air Mobility라고 해서 이제 도심 항공, 그 드론처럼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도심 항공, 거기에도 배터리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나중에 지나면 웬만한 경비행기 정도는 다 배터리로 갈 거고, 지난해인가 나왔던 기사 중에는 소형이긴 하지만 여객기도 배터리로 가는 걸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국제선이 아니라 이제 뭐 국내 항공용 정도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딜 가느냐, 여러분들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장비, 불삭기 같은,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지금은 다 기름대죠. 앞으로는 배터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트럭은 아직도 경유 많이 떼거든요. 근데 이것도 배터리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볼보 트럭 같은 경우는 전기 트럭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트럭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 여러분들 타는 일반 세단 승용차 있잖아요. 세단 승용차 배터리 탑재량의 8배를 탑재해야 트럭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트럭 한 대 팔리면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전기차 한 대 팔리는 거에 8배, 8대의 전기차가 팔리는 것 같은 배터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전기 선박은요, 전기 크루즈, 이거 제가 노르웨이 가서 전기 크루즈 타봤는데,
이거 거기에 승객이 한 몇백 명은 탔거든요, 최소한. 거기에는 배터리가 얼마나 탑재될까요? 또 트럭에 한 뭐 몇십 배 정도 되는 배터리가 탑재되겠죠. 그러면 상상이 되시나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2차 전지 산업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이유가 겨우 뭐 이제 폰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 들어간 게 뭐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갔었고 디지털 카메라 뭐 저런 데 들어갔었고 이러니까 뭐 배터리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별로 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기차 시장으로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차종으로 따지더라도 넓은 의미 차종이나 뭐 장비로 따지더라도 트럭 뭐 중장비, 트랙터 뭐 이런 데 들어가야 되고 도심항공 모빌리티부터 해서 선박, 그 다음에 항공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적용처가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산업이 계속 커진다고 계속. 그래서 제가 20년, 30년 이상 커질 산업이다. 전기차로 100% 전환되는 데까지도 뭐 선진국에서 100% 전환되는 데까지도 대략 앞으로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네, 전 세계로 확장하면 뭐 한 30년 걸릴 거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되는 데만 하더라도 그렇게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적용처는 이제부터 시작되니까 또 그거는 더 걸리겠죠.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많이 들어보셨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 하면 지구온난화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필요하고 전기차 전환도 해야 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그 흐름하고 사실 다 맞물려 있는 흐름인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이런 게 대표적인데 우리가 뭐 한국에서 많이 하는 석탄, 원자력 하루 종일 발전소를 가동해요. 계속 가동해요. 근데 태양광은요. 태양이 떠 있을 때만 그러니까 햇빛이 강할 때만 주로 많이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풍력은요. 바람 많이 불 때.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인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했다가 멈췄다가 또는 약하게 생산했다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기 생산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불균일하고 전기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 바로바로 수요와 매치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기를 어딘가 보관해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 ESS라고 하는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요. 줄여서 ESS라고 하는데 이 ESS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ESS를 뭐로 만드냐? 배터리로 만듭니다. 그럼 또 이것도 앞으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한국은 풍력, 태양광 발전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전기차도 많이 팔고 많이 파는 메이커가 있고 뭐 배터리 산업의 1등인데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안 하고 전기차는 안 타고 안타까운 나라죠. 자, 여튼 그래서 ESS에도 어마어마하게 쓰인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얼마나 이제 적용처가 넓어질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을 공부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투자하면 투자처는 계속 생겨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2차전지 섹터 안에서는 배터리 셀 업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업체, 그게 대표적인 그 세 개 업체가 어딘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줄여서 LG엔솔, 또 삼성 SDI, 좀 아시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SK온,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이 세 업체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들려면 크게 4대 소재라고 하는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전지도 마찬가지로 음극과 양극과 음극이 있잖아요. 양극을 만들기 위한 양극재라는 게 있고 음극을 만들기 위한 음극재라는 게 있고 이른바 전하라는 게 잘 이동하기 위해서 전해액,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걸 전해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차단해야 돼요.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확 맞닿게 만들어버리면 쉽게 말해서 최근에 이제 화재 사고 났었잖아요. 이 화재 사고가 잘 나요. 그래서 분리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4대 소재고요. 이 4대 소재 업체들이 한국에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양극재 업체라고 하면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뭐 LNF, 그 다음에 LG화학은 뭐 여러 사업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양극재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음극재는 사실 한국이 지금 별로 안 해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가 그 양극재를 만들면서 음극재도 좀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LNF라는 회사가 역시나 음극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산을 주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막은 WCP, 그 다음에 SKIT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 업체는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덕산테크피아, 동화기업 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다 줄줄이 다 알고 있는 제가 신기하시죠? 근데 이거 말고도 그 밑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4대 소재를 포함해서 그와 관련돼 있는 관련 업체들 다 공부해 보시면 그 중에 그때그때 좋은 투자추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2차전지 섹터는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아서 그 흔히 우리 물반 고기반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최근에 표현하는 거는 물고기 82.5% 수준이다. 왜 82.5%냐? 그냥 재밌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작전주도 있고 여러분들 전고체 테마주라고 들어보셨는지 전고체 테마주 이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한 업체들 보시면 이 업체들 지금 그냥 투자하시면 사실 웬만한 종목들은 다 3년, 5년, 10년 내다보면 최소 몇 배씩은 다 수익 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산업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 커지는 흐름 속에서 이 회사들이 성장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고 이 업체들 그냥 보시면 그냥 사실은 수익이 난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근데 아까 제가 분리막 업체 말씀드렸는데요. 분리막 업체 중에 SKIT는 좀 제외하십시오. 나머지 업체들은 웬만큼 투자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제가 선호하는 업체가 있으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콕 찍어서 알려주는 사람처럼 또 인식이 될까봐. 지금은 워낙, 제가 볼 때는 워낙 이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서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또 많이 올랐을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거든요. 또 이제 불안해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첫째, 아주 단적인 예네요. 아니, 실제로는, 한 17년 정도, 16년 정도 저렇게 사실 돈을 잃고 있는데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16년 동안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도 아주 멘탈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룰러랄라 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넣었어. 이게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한 5배 정도 주가가 뛰었어. 그러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지금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여러분들이 10년 어떤 상품에 들어보세요. 그 5배가 오를 수 있나. 제가 애누리 하겠습니다. 그냥 3배 오른다고 생각하시자고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어떤 투자 상품에 넣어서 3배 늘릴 수 있어요? 못 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말씀드렸던 그런 소재들은 사실 제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그렇게 안 높아요. 그거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시가총액이 좀 커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크게 걱정 안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거지. 사실 수익 더 날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LG엔솔은 내가 진짜 아무리 이렇게 양보를 해도 또는 삼성 SDI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10년 지나면 지금보다 아무리 못 가도 3배는 오른다고요. 3배는. 아니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3배의 수익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알거나 그 노하우를 안 갖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LG엔솔 주가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지금 10만 원인데 이게 30만 원 된다고 치자고요. 자,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안 가요. 어떨 때 흥분해서 빨리 오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축 처지기도 하다가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서 10년 후쯤 되면 최소 3배는 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나 이거 주식 투자 잘 할 줄 몰라. 그러면 하셔야 되는 방법은 사무처장님이 퇴직연금을 16년 동안 넣고 8% 수익이 나면서도 아무런 초조함 없이 지내오셨던 그처럼 지내오시면 돼요. 16년 동안 최소 수십 %의 손실을 보면서도 아무런 멘탈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왜 10년 놔두면 최소 3배는 오를 텐데 그 과정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하시냐고요. 안 그러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여러분들 20년 주가 흐름을 보세요. 20년 동안 외환위기 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이 지금 10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외환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도 그때 주가에서도 20배 이상은 올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보세요. 외환위기 때로부터 해서 지금 한 26년째죠. 26년 동안 20배가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럴 줄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 1억 원 샀으면 지금 24억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와 비슷한 기회가 있다 그러면 지금 1억 원을 사두면 나중에 24억이 되겠죠. 지금 40인분이 딱 65세 정년 딱 됐을 때 아니 20억이 돼 있어. 그 정도면 웬만한 노후 준비 다 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애석하게도 삼성전자를 살 수 없죠. 사실 지금 삼성전자 사서는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안 오를 거거든요. 물론 오를 수는 있는데 이미 이제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2차전지 섹터에는 지금 사셔서 20년 정도 지나면 20배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볼 때 널려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열거해드린 그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부터 이미 나중에 20배까지 오를 종목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전해액 업체들 중에는 20배 이상 오를 업체들 있습니다. 최소 20배 이상. 최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엔캠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가 2030년 가면 그 매출 목표가 30조 원이에요. 30조면 영업이익이 그 중에 한 3조 원 정도 될 거고요. 이 회사의 이제 가치를 영업이익이 한 20배 정도 준다고 하면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한 60조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3조 원의 20배니까. 근데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원 아직 채 안 될 겁니다. 3조 한 몇천 원. 그러면 한 15배 정도 오르겠죠. 근데 불과 6년 만에. 제가 불과 6년 만이라는 건 사실 제가 생각하기 긴 기간인데 근데 아까 저희가 삼성전자 24년에 20배 이런 식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6년 만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20년 만에 이 회사가 20배 안 될까요? 20배가 아니라 30배도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 회사보다 예를 들면 득산테크피아라는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9천억 정도 될 텐데 이 회사는 제가 볼 때 향후 한 3년 정도만 있어도 한 4배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감동을 먹어야 되는데. 감동하시는 눈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4대 소재 중에 전해액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전해액은 그런데 또 뭘로 만들까요? 이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당연히 없겠죠. 전해액은 크게 용매하고 그다음 영어로 솔벤트라고 하는데 그 솔벤트랑 그다음에 첨가제, 그다음에 리튬염 이 세 가지 크게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엔캠의 관계회사 중에 그 리튬염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제 생산한다기보다 생산하려고 준비하는 업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엔캠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전해액 업체 중에 이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앞으로 지금도 이제 1등이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관계회사가 리튬염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이 리튬염을 생산해서 어디에 팔까요? 당연히 엔캠에 팔겠죠. 아니 엔캠이 정대액을 만드니까. 근데 이 리튬염은 전액 원가의 40%를 차지한다고요.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한 10배 오를 것 같아요.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리튬염을 생산해서 생산한 족족 그 엔캠이라는 회사가 사는데 예를 들면 한 3년 후에 실적이 3조 5천억에 매출이 3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7천억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7천억에 아까 영업이익이 한 20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치를 평가해 준다 그러면 7, 24, 14조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한 3천억인가? 2천억인가? 이 정도니까 그러면 10배 이상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오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2차전지 산업이 20년, 30년 성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2차전지 산업을 공부하고 여기서 어떤 소재가 많이 쓰이고 소재를 만드는 주요한 업체가 뭐고 그 업체가 향후에 사업을 어떻게 벌여나가는지 계속 이렇게 좀 공부해 가시다 보면 계속 투자 기회가 보이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자신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자신 없는 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십시오.